한국의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여기 수백 명의 관광객들 사이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들이 보이는데요. 매우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가 한국 항공사 마크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공항 한복판에서 당황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직원의 기습적인 분노에 외국인 승무원들은 어쩔 줄 모르며 다급히 주머니에서 무언가 건네 직원에게 건네는데요. 과연 외국인 승무원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대표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나 수코바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지난 바이러스 상황의 실적 마이너스를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인원 감축 대책을 실시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루프트한자 본사에서는 저와 같은 5년 이상의 장기 근속 근무자들에게는 직접 연계되어 있는 다른 유럽권의 항공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고, 실제로 저희 승무원 동료 몇몇은 유럽의 항공사에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보다 늦게 선택을 내렸던 저는 이미 유럽 항공사의 자리가 전부 차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항공사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루프트한자 본사에서도 한국인 승무원들을 많이 채용해왔기에 한국인 동료들은 많이 겪어볼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 부족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사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동료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유럽권의 항공사와 새로 계약한 동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었고, 그에 비해 후진국인 한국의 항공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한국행 승무원 지원을 했었던 한 동료는 다른 유럽권의 승무원 근무 여건보다 한국이 훨씬 살기 좋고 근무 환경이 좋다는 황당스러운 말과 함께 오히려 한국의 공항에 지원하게 된 저와 동료들이 운이 좋았다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고작 해봐야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이고 유럽권보다 후진국일 것이 뻔한 한국인데 아무리 요즘 한국이 뜨는 나라라고 해도 동료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면접을 보러 가기 직전까지 한국을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의 항공사에서 제시한 연봉이나 근무 조건은 독일의 2배 이상이었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 부자의 나라였나라는 생각과 함께 결국 면접을 보는 당일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약 10명의 승무원 동료들이 함께 면접을 보는 단체 면접의 일정이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기에 괜찮을까, 한국 공항의 근무 여건이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까와 같은 고민을 가진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행을 경험해왔지만 실제로 한국의 공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저는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와 동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어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근무하던 독일의 공항 환경과는 그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에서부터 너무나 차이가 심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안전하게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신식 전기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의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공항까지 운송수단이 전무해서 비행기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너무나 위험하게 활주로를 가로질러 직접 공항으로 걸어가야만 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여행에 피로감을 가진 채 엄청난 거리의 활주로를 직접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관광객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왔었지만 독일의 항공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쾌적한 여행의 시작이 느껴질 정도로 그저 제공되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익숙한지 누구 하나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저와 동료들은 한국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조금씩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겪어본 한국 공항의 활주로 버스는 너무나 편안했고 또 내부가 굉장히 넓어서 짐이 많은 관광객들도 이용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심지어 버스 내부 방송으로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 어떤 식으로 입국 심사가 진행되는지 영어로 간단히 설명을 하는 방송까지 나왔고 저와 동료들은 꽤 편리한 한국 공항의 시스템에
독일과 너무 비교된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제 한국의 공항으로 들어갔을 때인데요. 평소 유럽권의 비행만 많이 경험했었던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국제공항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실제 눈으로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은 독일 공항과 다르게 전혀 처음 보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 전체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저와 동료들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그저 여권을 바코드 기계에 읽히고 디지털 문서에 서명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났고 이러한 입국 심사에 10분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독일의 공항은 아직도 디지털 시스템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볼펜으로 직접 기록하고 오래된 컴퓨터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에 보통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도 한 명당 무려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게다가 혹시나 여권에 문제가 있다면 3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는데 한국의 공항은 이처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진행할 때 옆을 보니 저와 같이 한국으로 입국한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 공항은 대기 시간이 짧아서 좋다며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건 저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공항에서 간단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일정을 잡아놓았었던 한국의 항공사 면접에 참가해야 했던 저와 동료들은 공항 복도에서 한국인 승무원분을 만나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던 한국인 항공사 직원분은 저희에게 이미 모든 서류 작업은 본사와 계약을 끝내놓은 상태라며 실제 저희가 근무하게 될 공항의 근무지와 몇몇 시설물들을 소개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저와 동료들을 이끌고 인천국제공항을 차례차례 소개해 주시더군요. 공항에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와 동료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자리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비행기에서 직접 승무원으로 일을 해왔으나 공항 지상직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저와 동료들은 이렇게나 환경이 좋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일단 공항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자는 지연 씨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밥부터 먹으러 간 저와 동료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직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공항 내부에 항공사 직원들만을 위한 식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부터 저와 동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공항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항 근처 주변 인프라가 너무 열악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샐러드 도시락을 사오거나 그저 굽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은 공항 내부에 구내식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 근처에 식당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배를 굶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나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구내식당의 퀄리티가 마치 독일의 고급 레스토랑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그저 가난한 나라인 줄 알고 있었던 저와 동료들은 공항 구내식당의 깨끗하고도 넓은 식당 환경에 이게 정말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 맞는지 지연 씨에게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레스토랑과 다름없는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의 공항 직원들이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구내식당 중 하나라며 저희에게 한국의 대표 음식인 한식 코스로 식사를 해보라고 권했고 실제 동료들과 처음 먹어본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김치 볶음밥은 너무 맛있어서 밥을 2번이나 먹어야 될 정도였죠. 그런데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온 지연 씨는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저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바코드 기계에 가져다 대고는 식당을 나왔고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인천공항의 구내식당은 각 항공사와 직원들의 개인 아이디가 식당 키오스크에 전부 입력되어 있다며 오늘 먹은 식사비는 저와 동료들까지 포함해 전부 계산을 마친 상태라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저와 동료들에게도 나중에 밥을 먹더라도 받은 사원증만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계산은 전부 끝나는 것이라는 놀라운 얘기들을 이어나가더군요. 독일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편리한 계산 시스템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고 앞서가는 지연 씨에게 한국의 공항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호들갑을 떠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들의 말을 들은 지연 씨는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며 지금부터 공항에서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하나둘씩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연 씨와 함께 제일 먼저 도착한 직원용 숙직 시설은 저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부에 있는 깔끔한 숙직 시설을 공항을 이용하는 평범한 관광객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독일의 공항에서도 가끔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마땅한 휴식시설이 없어 차디찬 공항 바닥에 간단히 매트를 깔고 자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의 공항 직원들을 위한 숙직시설은 저와 동료들의 눈에는 마치 호텔과 다름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안내로 간단한 직원용 침대에 누워본 저는 침대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는 최신식 온돌 시스템 침대에 큰 충격을 받았고 지연 씨는 이곳에서는 1시간만 자도 전부 피로가 풀린다면서 저와 동료들에게 자세한 숙직실 이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항은 알면 알수록 왜 인천국제공항이 관광객들에게 유명하고 세계 1위의 평점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고 저와 동료들은 이제서야 뒤늦게 한국의 공항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계속 후회가 되더군요. 심지어 공항의 직원들이 항상 사용 가능한 24시간 응급실이 있다는 것은 평소 감기가 많이 걸리는 저에게는 더욱 좋은 근무 환경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까지도 난생 처음 보는 공항 의료지원센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씨와의 간단한 공항 투어를 마친 후 지연 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낼 수 있는 외부 기숙사를 계약해 놓은 상태라면서 함께 가보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살면서 여러 해외의 나라들로 나가 외항을 경험했던 저와 동료들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숙사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에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근무했었던 독일의 대부분 항공사들도 승무원들에게 기숙사를 잡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독일 항공사들이 그저 차에서 잠을 자고 오라고 하거나 샤워를 하는 것까지도 근처 공공시설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을 정도인데 한국의 공항 근무 요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최신식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있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었던 항공사 동기들도 차라리 이럴 줄 알았다면 한국행 비행기에 많이 탑승했을 것이라며 후회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의 안내로 도착한 항공직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는 정말 지연 씨의 말처럼 호텔과 다름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해당 건물은 공항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근처 기숙사였고 호텔보다 더욱 좋은 쾌적함과 깨끗한 건물에 저와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직원용 기숙사라고 생각했지만 독일의 호텔보다 더욱 좋은 룸 컨디션을 보이고 있었고 한국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온돌이 적용되어 있던 방은 바닥의 따뜻함을 겪는 순간 너무나 편안해서 잠이 올 지경이었죠. 지연 씨는 앞으로 이곳에서 계속 지내면 된다고 했고 지하에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직원용 식당이 또 따로 있다는 소식에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정말 천국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3일의 대기 시간을 가진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더욱 놀라운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의 가이드나 입국심사 지원, 그리고 소지품 검사 등에 투입된 저와 동료들은 독일 공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각종 디지털 시설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아직도 소지품 검사 스캐너가 거의 없는데 인천국제공항은 모든 입국심사대에서 디지털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근무를 하기에도 너무나 편했는데요. 실제로 손을 이용해서 소지품을 검사할 때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육체적인 피로감도 많았는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노동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리하고도 쾌적한 근무 환경에 충격을 받은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수도라는 서울을 직접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휴무일이 겹친 주말 모두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당황했는데요. 독일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기차까지도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중심 수도인 서울로 가는 방법에만 버스와 지하철 두 가지나 되었습니다. 편하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서울은 역시나 독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도시의 모습이 보였고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좋은 것인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냐며 먼저 한국인분들이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기차까지도 너무나 편한 자동 개찰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저 편하게 교통카드의 잔액만 확인하면 돼서 다니기에도 수월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이 현금 시스템으로 대중교통이 이용되고 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죠. 약 7개월 정도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바로 어제 독일의 항공사 본사에서 저희에게 복귀하라는 계약 문서가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들은 독일 항공사의 복귀를 거절하고 모두 자동 퇴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이라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알아버린 지금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영어 강사 학원을 운영해 보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살기 좋은 한국에서 무언가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